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로 사용하는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표온 문자입니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지에서는 쓰기 적합함이란 기사에서 레이드 다이어먼드라는 언어학자의 기고문을 실으며 한국에서 쓰는 한글은 독창성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에 세종대왕상 킹 세종 프라이스를 만들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헌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 상을 주고 있기도 하며 지난 1997년 10월 1일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996년 프랑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베르너 사세는 서양이 20세기가 돼서야 이륙한 의문 이론을 세종은 5세기나 앞서 체계화하였으며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과학성과 독창성 등을 인정하며 꿈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60개국 700여 곳에 이르며 한국 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수가 100여 개국 2150여 곳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 글이 없는 부족들은 자기네 말을 적기 위해 한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종족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글이 한류의 덕을 보는 것인지 한류가 한글의 덕을 보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한글은 한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도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류 붐을 타고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는 점점 영어에 밀려 사어화되고 있는 자국의 언어를 한국과 같은 한류의 전파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을 적극 참고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는 마오리족 혈통의 뉴질랜드 언어학자,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 마오리어 연구소의 레이철 카이 마우타 박사입니다. 자국의 토착 언어 마오리어를 되살리기 위해 뉴질랜드 청소년들에게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을 참고하자 마오리어로 된 대중문화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호주 인터넷 매체 더 컨버세이션에서는 마오리어를 멋지게 만들기, 한류에서 배울 수 있는 언어 부흥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마오리어는 뉴질랜드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원주민 마오리족의 토착 언어입니다. 원주민의 권익이 강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선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영어와 마오리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오리어는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배우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고 실제로 영어만 할 수 있더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보니 사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이 마우타 박사는 이런 공공 차원의 보급만으로 쇠퇴해가는 마오리어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결국 생활과 문화에 녹아들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공공장소에서 병기한다고 해서 마오리어가 명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마우타 박사의 관심을 잡아끈 것은 뉴질랜드 청소년들이 흠뻑 빠져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였습니다. 박사는 한국 가요에 빠져들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돼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오클랜드 출신 청소년을 만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사례에서 마오리어를 되살릴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점은 이른바 한류가 적어도 대중문화 언어로서는 10대들 사이에서 영어의 영향력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국민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된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작은 주얼 인 더 팰리스, 바로 드라마 사극 대장금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뉴질랜드 2개 방송사의 6개 채널을 통해 사극 대장금을 방송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청소년들이 아니라 중장년층들이 3355 모여 대장금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장금은 옛 조선시대의 궁중요리들, 한국의 전통요리의 아름다움과 맛을 영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그려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대장금을 접한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이 부쩍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당시 오클랜드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월드 온 더 플레이트 행사에서는 찹쌀로 만들어진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콩가루가 묻혀있는 인절미와 여러가지 수놓은 듯 아름다운 천연색이 담겨있는 무지개떡, 인절미, 오색편 등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며 찹쌀로 떡매를 치는 행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오클랜드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의 날에는 수천 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한글뿐 아니라 전통 차, 태권도, 부채춤 등 여러가지 전통 공연을 보고 함께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에 빠지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점차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퍼져나간 것입니다. 바로 한류의 흐름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약 5,000명의 K-팝 동호회는 2011년부터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역별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2018년 뉴질랜드 화장품 수입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2018년 기준 560만 달러로 수입국 중 8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찾는 뉴질랜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뉴질랜드인들은 2015년 28,426명을 기점으로 2016년 31,623명, 2017년 33,0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가 참여하는 K-푸드 요리교실, 10개 학교가 참여하는 한국 전통놀이, 태권도 워크샵, 오클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야금 산조 공연, 한국어 주간, K-팝 콘테스트, K-팝 댄스 워크숍, 한국 영화제, 이렇게 다채로운 한국 문화들은 한글을 뉴질랜드로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류는 방송 콘텐츠뿐 아니라 옷, 음식, 전통문화 등 한국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아이템들을 세계인들이 접하고 널리 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영향력은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의 여러가지 문화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되다 보면 대중의 흐름도 바뀌게 되고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 안에서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며 그 바탕에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해 익숙해지고 한국인에 대해 더욱 익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우타 박사는 이렇게 한류 문화로 인해 한국과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마오리어는 이렇게 문화 컨텐츠로 접할 기회가 없었고 주로 교과서를 통해서만 학습되다 보니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쓸 기회가 없다. 생활 언어로 보급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사는 마오리어 부활의 여부는 10대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느냐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춘기 10대 청소년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마오리어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마오리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에는 10대들을 위한 마오리어 소설, TV 프로그램, 가요, 게임 등이 많지 않다. 한국어를 배운 한국 가요 팬과 만난 뒤 마오리어도 한국어처럼 유행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어내는 10대 또래 그룹을 파고들어가 부활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 분야에 있어서 세계 언어로 확고한 지위를 가졌던 영어의 위상이 한국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한국 가요와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아카데미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상 기생충을 봐라.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올해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한국어 규제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가 시중에 출간되기도 했다. 이는 한류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려 오후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도쿄 시부야. 교복에 책가방을 맨 중고등학생들이 하굣길 이 지역 최대 음반 판매장인 타워레코드로 속속 들어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 8개 층 가운데 5층, 전층이 K-팝 코너다. 일본 J-팝은 3층에 위치한다. 한국 K-팝과 일본 J-팝이 동일 면적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댄스 안무를 하는 모습이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교복 차림의 여학생 2명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팬이라고 외쳤다. 고교 2학년인 이들은 과거 소녀시대, 동방신기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BTS, 트와이스 등을 대표로 제3차 한류 물결이 치고 있다고들 한다. K-팝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뭔가 한국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중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 여성 2명이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갓 데뷔한 한국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의 앨범 2개를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향했다. 또 다른 음반 매장인 시부야 스타야 1층. 교복 차림의 중학생 2명이 이곳에 전시된 9인조니즈 멤버들의 얼굴 포스터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연신 리오 카와이, 마야 카와이, 아야카 카와이 라고 외쳤다. 니즈는 일본 소니 뮤직과 한국 JYP가 손잡고 전원 일본인이지만 한국식 트레이닝으로 탄생한 걸그룹이다. 이름을 가리고 보면 한국 걸그룹이라도 해도 모를 정도로 화장과 헤어스타일 등이 한국식이다. 일본스러운데라고는 하나 없이 한국식으로 꾸며진 일본 가수들에게 거부감은커녕 동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전 20세대에게 한국은 오샤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는 듯하다. 오샤레는 멋짐 세련됨 근사함 정도로 해석되는 일본어다. 일본 대중문화 전문가들은 인류가 한류를 추격해야 한다거나 인류는 한류에 완패당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대중문화 주도권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10년 전 2차 한류 붐까지만 해도 한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 하지만 이번 3차 한류 붐은 확연히 다르다는 게 이곳 일본 현지의 목소리다. 한국 화장품, 한국 노래, 한국 음식 등이 한국이란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그 자체로 이미 일본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만연하게 소비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어로 한국 패션을 검색해보면 무려 399만 건, 한국 화장품은 219만 건, 한국 요리 160만 건이 검색될 정도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장은 한류 생활화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패션과 화장품의 중심지라고 했는데 이제 신트렌드의 중심은 한국이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인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국이 좋으니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소비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올 상반기 Z세대들의 유행과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젊은이의 유행은 한국에서 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음식 분야에서는 달고나 커피가 1위, 화장품에서는 한국 브랜드 클라이오와 에뛰드 하우스가 디오르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류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지난달 도쿄에서는 한일 양국의 의원연맹 총회가 열렸다.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악화된 관계를 풀고자 한국 측에서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필두로 한국의 몇몇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정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본 측 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내리 15분간이나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훈계식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냉랭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건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다. 일한의원연맹의 한간부급 정치인이 사랑의 불시착의 여혈시청 팬임을 자처하면서 대화가 한층 부드럽게 전개됐다고 한다. 이미 사랑의 불시착을 정주행했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지난 10월 몽골 출장 당시 트위터에 사랑의 불시착이 몽골에서 촬영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한일 관계가 징용 문제로 최악의 시기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3차 한류 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의미다. 과거 2차 한류 붐이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일본 내에서 혐한 발언, 헤이트 스피치 등에 휩쓸려 급속히 꺼져갔던 것과 대비된다. 지난달 말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항공이 개최한 한국관광 이벤트에 참석한 시미즈가 오리 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에 20번도 넘게 갔지만 그 역동성에 반해 또 가고 싶다면서 BTS를 좋아하게 돼 과거 양국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화 말미에 그는 한국어를 독학했다며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줬다. 일본은 이제 한류의 성공 방정식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류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다.
황성훈 한국문화원장은 한류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게 일본인들이 최근 가장 많이 질문해오는 부분이다라고 했다. J-팝이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2위인 1억 3천만 명 인구의 일본 내수 시장에 안주한 것과 달리 지난 20년간 K-팝은 협소한 한국 음악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높은 완성도는 주목이다. 그 절정판이 BTS다. 일본의 시사평론가 시라카와 스카사시는 시사 잡지 프레지던트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 제목의 글에서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세계 시장에 필사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프로 지향이 강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좀 과장하면 일본에는 세계 시장을 겨냥할 프로듀서가 없다. 그리하여 탄생한 게 한국의 프로듀싱 기업을 적용한 일본 음악 그룹 니즈다. 소니 뮤직은 인류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아예 한국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소니 뮤직과 JYP는 일본 최대 민영 방송인 이테레를 통해 니즈 선발부터 성장 과정, 박진영의 멘토링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10대 여성 아이돌의 성장기를 공개해 응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JYP의 여성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성공 전략의 복사판이다. 니즈를 제2의 트와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일본인들은 니즈 탄생의 주역인 박진영이 연습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면서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모습에 말의 마법에 감동했다며 세계 최고의 상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혼계좌이신문은 BTS식 스타 육성법, 소니도 빨아들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니즈에 대해 세계를 매혹하는 K-팝이 갈고 닦은 성공 방정식이 녹아 있다고 분석한 뒤 넥스트 BTS라고 하는 블랙핑크나 슈퍼엠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 연예기획사들이 안정적인 양산체제를 갖고 차세대 스타를 창출하고 있어 K-팝 열풍은 당분간 계속 몰아칠 것이라고 분석했다.